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제가 금요일마다 염승환 차장을 모셔서 엄청난 전략을 듣고 있죠. 오늘도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해요. 일단 보니 금, 그리고 뭐 은, 그리고 구리 이런 것들이 뭐 작년 10월이었었나요? 그때부터인가 해서 쭉 올라오기 시작해. 뭐 차이는 있겠지만 뭐 1월부터 올라온 것들도 있고요. 저는 처음에는 금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가 위험자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라서 그냥 안전자산 선호인가 보다 했더니 금속 가격이 다 같이 올랐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금속 가격, 뭐 요즘에 뭐 팔라듐 가격도 뭐 엄청나게 올랐다는 뭐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 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안전자산이니까 뭐 전쟁 위험이라든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금 가격이 물론 이제 그럴 때 올라가는 것도 사실인데, 달러가 또 약세일 때 강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흥국이 경기가 좋아지거나 통화 가치가 강세일 때 금도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안화 강세랑 좀 맞물려 떨어졌는지까지는 이제 검증하기 좀 어렵지만, 최근에 올해도 그렇고 신흥국 통화가 굉장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닌 상황에서 이 금 가격이 올라가는 배경은 결국에는 신흥국 통화 가치랑 좀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맞물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이제 금속마다 좀 다르겠죠. 뭐 요즘에 보니까 뭐 백금이라든가 또 팔라듐도 있고 여러 가지 귀금속들이 있는데, 팔라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배기 시스템에 쓰이는 그 유독성 오염 물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덜 해로운 물질로 이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폭스바겐 뭐 디젤 게이트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좀 계속 증가한 감도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신흥국 통화 가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구리 가격도 요즘에 좀 들썩이고 있거든요. 사실 금보다는 많이는 못 올랐는데 구리 가격 자체도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칠레 쪽에서 또 뭐 화재가 좀 발생해가지고 공급 차질 또 얘기도 있는데, 칠레가 뭐 아시겠지만 가장 큰 또 광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리 광산. 그래서 그런 또 공급적인 이슈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동시에 좀 좋은 쪽으로 맞물리면서 갔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중국이 아시겠지만 올해 엄청난 경기 부양을 예고하고 있는데 3월 초에 뭐 3월 5일인가 제 날짜를 그때로 알고 있는데 전인대가 열리는데, 그때 인프라 투자라든가 대규모 뭐 경기 부양이 나온다면 이게 그냥 여기서 잠깐 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상승폭을 또 늘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화학업종만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봤었잖아요. 소재하면. 근데 이제는 좀 이런 구리라든가 금과 관련된 좀 너무 소외됐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도 좀 한번 시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그 상승률만 보면요, 팔라듐이라고 하는 그 금속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비트코인을 뭐 능가할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저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근데 이 팔라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해외 선물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가능하겠지만,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진 게 없어서 사실 투자는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뭐 금이나 구리 같이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구리와 금과 관련된 사업을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금과 관련된 건 이제 고려 아연이죠.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금도 하지만 사실 아연도 있잖아요. 근데 아연 쪽은 그렇게 업황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안 하지만, 이제 아연 재련 수수료가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또 경쟁사가 제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어려움이 좀 겪고 있다. 그래서 아연 쪽에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좀 생산이 차질을 빚을 때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과 아연 쪽에서 좀 동시에 좀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올해 좀 좋은 흐름 좀 기대하시면 되겠고, 지금 주가 흐름도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분들이 이렇게 저도 이제 한 번씩 고려아연에 대해서 얘기는 좀 해드리는데, 하면은 그냥 다들 평가절하를 하세요. 저 답답한 종목, 저거 전쟁 날 때나 사야지. 그러니까 그럴 때라고 이게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연은 어쨌든 이제 산업용 금속이고, 금은 물론 귀금속이지만 이 신흥국 통화 가치가 이렇게 좋을 때 또 위안화가 진짜 크게 절상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금 가격은 더 크게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고려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풍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구리는 좀 많이 관심들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2개월 연속 좀 올랐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게 4분기까지 다 반영되면서 올해는 방산 쪽에서 크게 뭐 손실 볼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결국 구리 쪽인데 구리 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야 정유랑 똑같아요. 정유 회사들 유가 올라갈 때 재고 자산 평가 이익으로 많이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 풍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구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따른 이제 평가 이익이 날 수 있는데 3월달 저는 전인데 좀 기대하고 있고 사실 그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얘기는 안 하지만 올해 분명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산업용 금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닥터 쿠퍼라고 하는 구리 수요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 종목 다 주가 여전히 뭐 아직 많이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투자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신흥국의 통화 강세와 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이 두 가지가 맞습니다. 필요한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다른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관련주도 있잖아요. 뭐 가구 네.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이 이유가 참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게 일단 요즘에 주택 거래 안 되는 건 뻔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인테리어나 이제 가구 새로 바꾸는 건 대부분 이사 갈 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든 연관 관계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요즘에 갑자기 한샘 주가가 너무 많이 네. 올라가지고 좀 궁금해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거 뭐 한샘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네.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2012년도하고 15년도에 한샘 주가가 거의 뭐 몇 배가 한 30배 간 걸로 제가 아는데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주가 올라갔던 배경이 물론 이제 분양 물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양 물량이 그때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고 그거와 맞물려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할 때 내가 네. 전셋집을 가거나 월세를 갈 때는 보통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가구를 새로 살 가능성은 높지 않잖아요. 네. 가구를 사는 것보다는 기존 가구 그냥 들고 갑니다. 네네. 웬만하면 물론 이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이제 주택을 실수요 입장에서 만약에 그 매수를 했다라면은 네. 살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가구들을 많이 사는 경향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샘 주가도 그때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을 때 퍼가 50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자료 보니까 73만 건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이게 120만 건까지 네. 50만 건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PER이 한샘이 50배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조기업이 PER 50배를 찍는 건 어마어마하죠. 거의 진짜 네. 희귀한 일이. 그러니까 물론 거품은 있는데 네. 근데 2015년도 지나고 16, 17, 18년 3년 동안 분양이 감소한 거 아시죠? 주택 매매도 급감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네. 그래가지고 한샘 주가가 지금 PER 20배까지 떨어졌는데 아시겠지만 실적도 계속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올라가냐면은 올해 드디어 4년 만에 분양 물량이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건 아닌데 분양 물량이 증가할 때 과거에도 주택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그거를 그렇죠. 땡겨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전히 PER 20배고 올해 제가 보고서 찾아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분양 물량 증가하고 뭐 여러 가지 3기 신도시도 예고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매매 거래량이 100만 건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만 건이면 2014년도 기준인데 그때 한샘 PER이 30배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면 아직도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거랑 동일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실적이 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계속 어닝 쇼크 나왔는데 이번에 드디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좀 인테리어 관련주 사실 이것만 가는 게 아니라 현대 리바트도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구 업체들 뭐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 증가할지 모르지만 분양 물량이 최소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올해 인테리어 관련주는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 기준 50배까지도 올라갔던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거품을 그래, 뭐 거품은 많이 감안해야 되겠지만 네. 그게 이제 20배까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한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PER이 그래도 주가에 좀 적정해 그러니까 주가를 좀 지키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PER이라는 개념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네네. 그래도 20배까지 떨어졌다는 건 사실 기대를 안 했다는 건데
네네. 올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 저는 뭐 아무리 못해도 25배에서 30배까지는 좀 적용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드디어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장이 없을 때는 퍼 10배도 비싸잖아요. 뭐 네. 반도체 보시면 그쵸. 아시겠죠. 네. 근데 성장 나오면 30배 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샘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대 리바트는 이게 사업부가 반반이에요. 가구는 반 정도만 하기 때문에 네. 할인은 받아야 되는데 퍼가 10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리바트도 좀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이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항상 산업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다 달리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이게 단순히 10배니까 싸다, 뭐 단순히 20배니까 비싸다 이렇게 평가할 예. 수는 없는 거고 이 기업의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 때 확실히 이익 대비 좀 싼 가격의 네, 주가를 맞습니다. 형성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뭐 아시겠지만 27일, 28일 날 이제 북미 정상회담, 지금 얘기들 뭐 3차 정상회담까지 또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좀 약간의 좀 부담감은 있는데 네. 일단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그리고 27일 날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로버트 하이저 뭐 미국 대표가 이제 의회 증언을 하게 되고 파웰 네. 연준의장도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하면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거기에 따라 좀 변동성 확대될 것 같고 28일 날은 중국 PMI 지수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3월 1일 날 미중 무역 협상 데드라인이니까 뭐 어쨌든 다음 주에는 뭐 굵직한 이슈들이 뭐 해결이 되든지 네. 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든지 좀 결론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양쪽의 변수가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고객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솔직히 미중 무역 협상은 기대감은 저는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네. 다들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올라온 건데 혹시라도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충격 받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좀 비중 축소하고 또 시장도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어제부터 꺾이는데 네. 조금 조심하실 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중 축소하신 전략 후에 다음 주에 조정받을 때 좀 좋은 타이밍에 또 매수 기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중국의 정협과 양회를 예. 좀 기대하고 계시니까 중국 맞습니다. 관련주들을 또 좀 네. 보시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점을 잡아서 한번 투자 전략을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클로즈업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